오늘은 가요 불국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분이 저자는 한근태입니다. 한근태 선생님은요, 많은 책을 쓰셨어요. 고수와의 대화로 시작해서 뭐 몸이 먼저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고, 개인적으로는 한근태 작가님을 제가 조금 좋아는 해요. 여기 처음서부터 이제 챕터를 보면은 하나하나 다 놓칠 게 없는 챕터거든요. 이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좀 관계에 대해서도 한 개 또 책을 내신 게 있어요. 심플한 관계가 좋단가? 그 책에 대해서도 이제는 약간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가하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연륜이 살짝 있으시니까 모든 게 살아보니 너무 가한 것도 좋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에게는 이렇게 겸손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좀 살아보니까 이렇게 절제하고 조금은 너무 가하지 않는 약간 부족한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예시와 그리고 많은 이야기로 나눠줬던 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서 좀 생각나는 구절 몇 가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뭐 좋은 회사는 뭐 시간을 너무 간섭하지 않는다. 출근 시간이나 이런 거를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많은 얘기를 하다가 김성국 감독에 존경을 한다. 그 감독은 스스로의 지독한 비관론자라고 한다. 그래서 늘 완벽하게 준비한다 라고 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의 욕망과 상황에 만드는 변수로 인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긍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 그 얘기가 있어요. 지나친 긍정은 부정보다 위험하다. 세상은 좀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비용은 예상치 못한 2배가 들고 시간은 그 이상의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긍정으로 무장하고 대충 넘기는 것보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여러모로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끼는 70%만 발휘하기, 저는 이 챕터도 참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한 번 뜨면은 그러니까 자기 끼를 다 보여주죠. 하지만 외국, 미국이나 이런 연예인들은 벗겨도 계속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만 보여주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70%. 그래야지 별 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예를 들자면 그랬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해주면 너 왜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30%를 남겨놔야지 서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 읽은 거는 항상 얘기하시는 여기서 이제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칭찬은 여러 속성을 살펴볼 때 칭찬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받는 거는 무덤덤해야 한다. 듣는 말은 한두 번이라고 과한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또 말로만 하는 칭찬은 피해야 한다. 칭찬은 함께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칭찬은 소용없다. 칭찬 뒤에는 반드시 포상이 따라야 한다.
칭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얘기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남이 날 비관한다고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칭찬 한 번 받았다고 좋고 혼 한 번 났다고 나쁘고, 그거는 남의 기준이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를 비난했다고 해도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이테를 보아라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렸을 때는 많이 쭉쭉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쫙쫙 크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커요. 이게 바로 한근태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성장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의 속도, 나의 그러니까 나무가 어릴 때는 나무의 폭이 굉장히 넓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폭이 좁아지기 시작한다. 이게 자연의 섭니다. 나이테가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성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나무 둘레가 충분히 커서 성장률이 떨어져 성장의 절대치는 꽤 크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때서부터 정년 대비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 자체 절대치를 중시해야 한다. 이처럼 나무의 나이테를 배울 수 있는 경영 원칙은 나이테의 경영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연륜 경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무조건 성장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게 남을 쪼이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건. 그래서 이번에 일에 대한 챕터는 끝났고 일상에 대한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맨 처음에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남의 감정에 강한 것은 좋지 않다. 호들갑, 엄살, 흥분, 침태복수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감정은 절대할 때 더 빛이 난다. 조용필 얘기가 떠오른다. 조용필이 가수 활동 25주년 기념을 앞두고 일간 기자와 대담했다. 이 대담에는 조용필은 자신의 음악 활동이 25년 후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기자가 묻자, 꼭 스타일은 둘째치고 노래할 때 감정을 지나치게 발산한 것이 후회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오늘은 노래할 때 감정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영원히 들을 수 있는 노래는 감정을 누르고 눌러내면에 우러나와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감정의 안에 숨기는 것, 표현하는 것 오히려 꼭꼭 싸서 가슴에 안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말처럼 노래하거나 또 시를 쓸 때 지나친 감정을 누르는 게 좋다. 처음부터 가슴이 찌개드느니 좋아서 미치겠다느니 하며 거부감을 생긴다면 글도 그렇다. 최상급이 너무 꾸미는 말이 피하는 것이 좋다. 맛있는 음식일수록 간이 적다. 원재료가 안 좋을 땐 간이 심하다. 좋은 음식은 원재료의 맛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다. 감정도 그렇다. 감동이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담담하게 얘기해도 감동할 얘기는 다 감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덤덤한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이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류는 자신을 무심하게 부르지만 듣는 이는 감동한다. 이류는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감동한다. 삼류는 부르는 이만 감동한다.